교재 33쪽에 보시면은 제2과목 스프레드시트 일반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 필터라고 하는 거죠. 자동 필터. 자동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성별, 나이, 주소, 학과, 직책, 부서 이런 항목이 다를 때는 AND 조건만 됩니다. 또는 조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번째처럼 주소 항목이 서울, 직업 항목이 학생, 이게 이고 그는 가능하지만 이거나는 안 돼요. 근데 같은 항목일 때는 이거나도 됩니다. 직책이 부서가 인사과 또는 영업부, 이게 가능해요. 부서가 영업부 그리고 인사과, 이건 조건은 맞죠. 그러나 결과는 안 나오겠지. 인사과이면서 영업부는 사는 사람 없겠지만 조건상에서는 문법의 오류가 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목이 다를 때는 반드시 이거예요. 이거 네 번째 거,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트보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사용하는 셀을 누가 입력하지 못하게 막는다든지, 내가 입력해 놓은 수식을 남들한테 보여주기 싫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시트 보호인데, 시트 보호를 하기 전에 셀들은 잠금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숨김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보기처럼. 그 다음에 숨김 속성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럭 설정해서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숨김 속성을 해 주셔야 돼요. 한번 볼게요. 엑셀 2007에서 이거예요. 여기다가 1 넣고 2 넣었어요. 그러면 는 하고 요 두 개를 더해라 그러면 3이 나오겠죠. 수식이 상단에 보이지 않습니까? 화면은 제가 키워드릴 테니까는. 자, 수식이 보이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수식을 써서 계산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남들이 보면 안 되잖아요. 중요하게 내가 힘들게 만든 수식은 남들이 보면 안 되거든. 결과만 보면 돼, 결과만. 그럴 때 쓰는 것이 숨김 속성을 해주는 건데, 우리 보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워크시트의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잠금 속성을 해제하면 안 되죠. 그렇죠. 해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정해줘야 되겠죠. 볼게요. 화면 이제 보이시나요? 흐릿하게 나타나죠?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가 색깔을 좀 넣어 놓고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보호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보호 기능. 잠금은 다 돼 있어요. 근데 숨김 기능이 안 돼 있거든요. 숨김 기능을 넣어주면 되는데, 잠금이나 숨김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트 보호를 해줘야 된대요. 자, 숨김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색깔을 좀 달리 만들어서 여기는 잠금을 뺄 거예요. 여긴 잠금을 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토에 가서 시트 보호라는 걸 합니다. 그럼 패스워드를 걸어도 되고, 지금은 이제 패스워드를 안 할 거고요. 자, 1 더하기 2 해서 3이 됐죠, 아까요. 근데 수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어떻게 3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력이 안 돼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입력이 돼요. 아까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보호 해제해놨죠? 여기는 이제 보호가 돼 있으니까 못 들어가고요. 시트 보호를 설정하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숨김 속성을 하게 되면은 내용을 못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셀 서식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시트 보호라는 명령을 하기 전까지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라는 말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해제가 아니라 설정입니다. 예. 자, 23번 문제를 잘 보세요. 23번 문제를 잘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는 썸 어디서부터? A의 두 번째부터 어디까지? D의 두 번째까지. A의 두 번째부터 D의 두 번째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자리에 수식이 들어갔어요. 그 자리에. 이때 순환 참조가 발생하는 겁니다. 순환 참조가. 예. 자, 그 다음 24번. 거기 에러 나는 거 여러분들 그 에러 메시지 종류 많이 있잖아요. 이 33페이지 끝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요, name, 뭐 REF는요 리퍼런스 참조 에러라는, 리퍼런스 참조 에러라는 말이에요. 참조 에러라는 말이 뭔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가 1이고 2예요. 여기가 3이고 4고 5하고 6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뭐라 그랬냐면 는 얘와 얘를 더하래요. 이거를 더하래요. 쭉 자동 채우기 하면은 요거는 위에 거를 더하는 거고 얘는 그 위에 거를 이렇게 더하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한 줄 뺄게요. 아직까진 괜찮아요. 한 줄 뺄게요. 자, 근데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얘잖아요. 3이잖아요. 근데 얘를 빼버리면은 어라? A의 첫 번째, B의 첫 번째하고 C의 첫 번째를 더했었는데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진 거야. 없어졌잖아요. 이럴 때 REF 에러가 나는 거예요. 리퍼런스 에러. 내가 뭐를 참고했어야 되는데 사라진 거예요. 얘가 어디로 행방불명이 됐어. 그럼 계산을 못하는 거죠.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게 참조 에러입니다. 예. 나머지 거를 지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요, 자, 지금 보시면은 얘를 제거하면은요, 얘를 제거하면 그렇죠. 중간에 요거하고 요거는 본래 얘하고 엮어였잖아요. 얘는 중간에 사라졌으니까 얘도 이제 참조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24번. 자, 텍스트 파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텍스트 파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파일 세 가지 좀 메모해 드릴게요. 텍스트는 뭔지 아시죠? 글자만 있는 거잖아요. 글자만 있는 건데 종류가 탭으로 분리하는 게 있고요. 탭으로 분리하는 게 있고, 공백으로 분리하는 게 있고, 쉼표로 분리하는 거 있어요. 쉼표로 분리하는 거. 그런데 쉼표로 분리한다는 말은 영어로 컴마잖아요. 컴마. CSV라 그래요. CSV.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CSV, 컴마 쉼표로 구분됐다는 뜻이에요. 자, 탭으로 분리하는 거는요, 그냥 제가 TXT라고 쓸게요. 텍스트, 탭 같은 티읕이니까 비슷할 거예요. 공백으로 분리하는 거는 뭐냐면은 PRN이에요. PRN. 텍스트 파일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엑셀은 보세요. 이렇게 칸칸마다 데이터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서 메모장으로 가져오면은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탭으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탭으로 탭으로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분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컴마 하고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얘를
빈칸을 띄울 수도 있거든. 빈칸을 이렇게. 그러니까 빈칸으로 띄우면은 뭐야? PRN으로 저장하는 거고, 탭으로 이렇게 널찍널찍 떨어지게끔 저장하는 거는 TXT로 저장하는 거고, 컴마로 구분해서 저장하는 건 뭐고? CSV로 저장하는 거고. 그 시험에 좀 내니까는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M자가 들어가면 뭐다? 매크로예요. T가 들어갔어요. TM. T는 서식 파일이고요. M은 매크로예요. 예. 그러니까 XLSX, XLSX 이게 엑셀 스프레드시트라는 파일이에요. 근데 XLSM은요 매크로가 포함된 거거든요. 매크로가 포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3번이 맞는 말이죠. TXT는 탭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PRN은 공백으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CSV는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거고, XLTM은 뭐라고요? XLTM은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라는 뜻이고요. 네. 자, 정렬. 우리 해설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자, 정렬은 뭐죠?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죠. 큰 게 앞에 오던 작은 게 앞에 오던 뭐가 앞으로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뒤로 오게끔 하는 거잖아요. 정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백은 안 껴줘요. 공백이 데이터를 구분하면은 제일 값이 작아요. 그런데 그러면 공백이 작은 값이니까 오름차순하면 작은 게 앞에 와야 되니까 공백이 먼저 올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아니에요. 공백은 무조건 다 뒤로 가요. 없는 거니까 뒤로 가고 있는 것끼리만 따져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1번 특정한 순서라는 건 뭐예요? 큰 거 순서대로, 작은 거 순서대로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재배열하는 거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예, 범위를 정해주면 그 첫 번째 줄, 범위의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하는 거예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네, 다음 세 번째는 아니다. 자, 이건 뭘까요? 26번은요 문제가 이런 거예요. 26번은 뒤에 두 번째 값을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을 해요. 내림차순 정렬을 합니다. 내림차순으로 크기를 정합니다. 정해서 순위를 구하는 거죠. 순위를 구하는 거. 근데 그게 무슨 함수냐면 랭크 함수란 말이에요. 근데 추수 함수는 뭐냐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값이 여기서 순위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죠? 1이면 1000하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하. 순위가 2면 대한을 가지고 가는 거고, 여기 얘가 1이고 2고 3이고 4예요. 예. 그래서 어디까지? 순위가 3이면 뭐를 갖는 거야? 기쁨을 갖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뒤에 두 번째 값이 뭐예요? 지금 요거죠? 합계 92점이잖아요. 얘가 몇 등입니까? 97이 1등이고 94가 2등이고 92가 3등이고 85가 4등이잖아요. 92점이면 3등이니까 영광을 가져가겠죠. 영광. 예, 이렇게 해서 가져간다 하는 거죠. 거기에 관한 해설은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뭐 더 이상은 뭐 세밀하게 할 필요가 없이 잘 되어 있습니다. 27번 문제를 잠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제목은 여기 있고요. 제목은 똑같이 있죠. 범례도 그대로 있어요. 왼쪽에 갑축 있죠. 갑축하고
항목축은 그대로 다 있어요. 항목축은 그대로 다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가 어떻게 됐어요? 벌어졌느냐 안 벌어졌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보기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차트 영역 서식이잖아요. 보기의 첫 번째가 차트 영역 서식은 뭐냐면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이 전체 차트에 대해서 모서리를 둥글게 깎는다든지 이 안에 배경을 노랑으로 하든지 빨강으로 하든지 그 계통이고, 그림 영역 서식은 어디에? 그림 영역 여기지. 그래프가 보이는 눈금선이 있는 이 동네를 우리는 뭐야? 그림 영역이라고 하니까 아닌 것 같고, 축은 뭐예요? 여기 갑축, 항목축인데 이것도 아니고, 천상 계열이지. 계열. 여기 수출의 계열, 수입의 계열 있잖아요. 계열. 계열의 간격을 좁힐 거냐 넓힐 거냐 그거 얘기하는 거죠. 답은 데이터 계열 서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효성 검사. 유효성 검사라는 거는 엑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성적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거 입력할까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를 해줍니다. 여기는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고 내가 지정한 내용만 와야 돼. 여기는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가지만 나와야 돼. 여기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럼 여기에 이렇게 떠. 국어, 영어, 수학. 근데 여기 만약에 과학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에러가 나. 에러가 난다고. 잘못 입력한 값이 잘못되었습니다. X라고 되어 있네요. X 중지란 말은 있어요. 그렇죠? 있어요. 자, 여기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가보면 오류 메시지가 있는데 중지도 있고 경고도 있고 정보도 있어요. 정보는 인포메이션 I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확인란은 없죠? 확인은 없는 겁니다. 오류 메시지니까 확인이라고 보면 좀 그렇지. 네, 28번의 답은 확인이 맞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 값은 뭐예요? 55,000원이란 값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3만원서부터 5만원 사이도 아니고 5만원서부터 8만원 사이죠? 5만원서부터 8만원 사이에 있으면 7%의 할인율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H루급이에요? V루급이에요? H루급이죠. V루급은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는 게 V루급이고요. 지금처럼 가로로 나열했을 때는 H루급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3번에 V루급, 4번에 V루급은 못 써요. 그럼 H루급을 볼게요. 2번이 H루급이잖아요. C의 다섯 번째 값이 맞아. B의 두 번째부터 F의 세 번째까지 맞아. 근데 첫 번째래. 첫 번째가 뭐야? 금액란을 가져오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뭔데? 할인율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이 아니라 뭐 해야 돼? 2 써야지. 2. 그러니까 두 번째도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룩업은 안 배웠어요. 룩업은 뭐냐면 이거예요. 요 값이 55,000원이라는 값이 요 동네랑 요 아래 동네랑 맞잡아서 비교해 보는 거야. 맞잡아서 비교해 가가지고 자, 요 동네죠. 요 동네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55,000원은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에 오겠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7%를 가져와라 이런 뜻이에요. 룩업은 그냥. 그러니까 C의 다섯 번째가 금액란이에요. 금액란. 이 금액란이 C2 3만원서부터 15만원 동네하고 3%하고 15% 사이에서 맞춰봤을 때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5만원 8만원 사이에는
7% 값을 가져오게끔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게 룩업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세로로 되어 있으면 세로로 이렇게 두 개를 블럭 잡으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 해당하는 값을 여기서 가져올 거라고. 룩업은 가로 세로 상관없이 마음대로 써도 돼요. 일단 V룩업은 아니에요. V룩업은 아니에요. H룩업을 써야 되는데 여기 1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2라고 썼으면 답인데 2번도 아니죠. 그럼 답은 1번이지.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틀고정. 틀고정은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자,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국어 점수고 여기가 국어 점수고 여기가 영어 점수인데 여기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이 항목이 안 보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틀 고정을 해. 보기에 가서 틀 고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올라가도 어떻게 돼요? 항상 첫 번째 줄은 고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화면용이에요. 인쇄용은 따로 해야 돼요. 보통 화면에 정해주면 인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되면 좋을 텐데 엑셀은 화면 따로 인쇄 따로 해요. 그래서 네 번째가 틀린 말이다. 자, 이건 뭘까요? 참 어려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죠? 자, 조건이 이렇게 같은 줄에 써 있죠? 얘는 조건이 같은 줄에 써 있고 얘는 조건이 혼자 써 있잖아요. 혼자 써 있잖아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야. 이거는 95보다 작으면서 90보다 커야 돼. 95보다 작고 90보다 커야 돼. 91, 92, 93, 94 이거나 70보다 작거나. 그러니까는 92 해당되죠. 94 해당되죠. 그 다음에 65 해당되죠. 3개네. 그래서 우리 해설에 나와 있을 거예요. 96 책에는 96 미만이라 96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화면은 95라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95는 없죠. 95는 없으니까 32번 항목 레이블이 월별, 분기별, 연도별처럼 일정 간격에 따라서 추세 1월달에는 많이 팔리고 2월달에는 얼만큼 팔리고 3월달에는 어떻게 팔리고 4월달에는 어떻게 팔리고 5월달에는 어떻게 팔리고 봤더니 여름철에는 많이 팔리고 겨울철에는 안 팔리고 뭐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흐름 그걸 추세라고 하죠. 추세. 그 제일 좋은 게 꺾은선입니다. 꺾은선은 높낮이가 딱딱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꺾은선 차트를 쓰면은 참 좋더라.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피벗 차트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가 따로 있죠. 1/4분기 현황 파일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그 피벗 테이블을 가지고 피벗 차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피벗 테이블 자체를 삭제하면 어떻게 돼요? 차트에 들어간 정보가 어떻게 될까요? 연동이 안 되죠. 그런데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그 피벗 테이블은 본래 원 데이터가 있었잖아요.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 차트로 변해버려요. 일반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원본 데이터를 삭제해버리면 차트가 바보가 돼요. 근데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꾸민 거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이 삭제돼도 원본 데이터가 살아있기 때문에 피벗 차트로 남지는 못하더라도 일반 차트로 남아요. 삭제되진 않아요. 33번의 답은
두 번째다.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실습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뭐예요? 페이지 나누기는 이거예요. 지금 데이터를 입력을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보기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를 하면 아, 당신 1페이지 여기까지 입력했네. 1페이지. 만약에 제가 여기다 뭐라고 쓰면 어떻게 돼요? 아직까지 1페이지야.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쓰면은 아,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갔네. 여기다 쓰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쓰면은 여기는 4페이지고 페이지별로 보는 거야, 페이지. 근데 제가 어떻게 했죠? 입력 막 했죠? 페이지 나누기 위해서 막 입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돼요. 근데 책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편집할 수 없다고 써 있잖아요. 편집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미리 보기에서도. 자, 그 다음 매크로는요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실습을 못 해봤어요. 그렇죠? 못 해봤는데 이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먼저 Alt F8번을 눌러요. 요거예요. 요거 매크로 목록 상자. 매크로 목록 상자를 딱 보면 매크로가 현재는 없대네요. 매크로가 있으면 선택하고 실행하면 되는데 현재 매크로가 없나봐요. Alt F8번을 누르면 매크로 기록대화 상자를 실행시켰다라고 했는데 매크로 기록대화 상자가 아니죠. 아까요. 매크로 기록대화 상자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매크로 기록대화 상자예요. 매크로 기록을 눌렀을 때 나오는 게 매크로 기록대화 상자거든요. 그러나 매크로 목록 상자를 봤단 말이야. 매크로 상자를 봤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매크로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만들어져요?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 모드로 들어가요. 또 이건 또 아니야. 우리는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는 건데 이거는 Alt F8번이 아니에요. 얘가 Alt F8번이야. 매크로 보기, 매크로 목록 상자.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 문제는 출제원이 얄미워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매크로 이름에는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첫 글자는 글자로 시작을 해야 돼.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 3 서식 변경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서식 변경 3 서식 3 변경 이건 되고, 그 다음에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대문자나 소문자만 쓸 수 있는 거죠. 숫자는 우리말은 못 써요. 새 통합 문서에 지정할 수 있고 현재 문서에 지정할 수 있고 매크로 개인 문서에 저장할 수 있고 세 군데. 아까 여기 요거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냐 새로운 통합 문서냐 현재 문서냐. 우리는 여기다 매크로를 지정해야 되니까 현재 매크로 여기다 해야 되겠지.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입니다. 자, 참조 범위가 뭐예요? 참조 범위 이름 정의할 때 이름 정의는 뭐예요? 여기에다가 얘는 홍길동 국어점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등록할 수 있죠. 이름 상자 등록하는 겁니다. 이름 상자. 이름 상자를 등록을 하는데 매크로랑 똑같아요. 첫 글자는 밑줄로 시작할 수 있고요. 빈칸 허용 안 되고요.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요. 숫자가 중간에 낄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Q에 30 이래서 셀 주소처럼 돼 있는 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Q30을 가라 그러면 Q30이란 이름을 가야 될지 Q30번째 셀로 가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셀 주소처럼 돼 있는 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할 때 이름 상자는 시트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파일별로 만드는 겁니다. 시트 1번, 시트 2번, 시트 3번 동일하게 만들 수 없어요. 반드시 여러 시트에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시트 동일한 이름 정의하는 게 아니라 유일하게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의 파일에서. 자, 요거 보세요. 여기는 범위 1, 요건 범위 2 그랬어요. 여기는 범위 1. 근데 함수 안에다 집어넣으면은 얘가 1, 3,
2, 4라고 두 개 인식이 돼요. 그래서 합계를 계산해라, 평균을 계산해라, 개수를 계산해라 그러면 오케이 다 해대요. 그런데 는 범위 1 더하기 범위 2 그러면 범위 1이 13이잖아. 13 13인데 앞에 있는 게 1이죠. 1 얘가 범위 1로 인식을 해. 더하라 그러면 이 두 개가 아니라 범위 1 그러면 두 개인데 1, 3인데 1, 3을 더해서 4가 되고 2, 4를 더해서 6이 돼서 4와 6이 더해서 10이 되는 게 아니라 요거만 돼. 요거만 3이 나와. 그래서 함수 됐을 때는 돼요. 함수 됐을 때는 다 알아서 해요. 두 개든 세 개든 간에. 근데 직접 더해라 빼라 이럴 때는 안 돼. 하나만 지정하면 여기 얘가 범위 1이고 얘는 범위 2고 얘는 범위 3이고 얘는 범위 4고 하나씩 따로따로 지정했으면 돼. 하나씩일 때는 되는데 얘를 범위 1 4개를 한꺼번에 잡아놨어. 그래 놓고 나서 범위 1 더하기 5 그러면 어떻게 돼? 얘야 얘. 요것만 가지고 여기다가 5를 더하게 된다. 6 나올 거예요. 답이 3번은 틀렸다. 자동입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자동입력이라는 건 이거죠. 자 볼게요. 여기다가 10을 썼어요. 여기다 15를 썼어요.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이렇게 드래그하면 5씩 증가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블럭 잡았어요. 3개를 15, 10, 15 한 칸 띄우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렇게 돼요. 하나씩 건너뛰고 하나씩 건너뛰고 답이 돼요. 셀에 입력하는 문자 중에서 처음 몇 자가 해당 열의 기존 내용과 일치하면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영업부, 영업부. 여기는 인사과, 인사팀, 인 하고 알아서 나와. 똑같은 글자가 반복돼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자동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숫자도 제가 자동 채우기로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답이 나왔죠. 그런데 실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거야. 실수 10.0 뭐 1.5 여기 2.5 일씩 증가되잖아. 일씩 1.5 만약에 3.7 그러면 어떻게 돼? 2.2씩 차이가 나겠죠? 2.2씩 차이가 나겠지. 소수점이야 첫째짜리 숫자가 일씩 증가되는 건 아니고 그 값에 따라서 알아서 증가되겠지. 자 이건 뭔가 볼게요. 이데이트. 이데이트는 뭐냐면 2015년 3월 20일이야. 근데 이데이트를 만났어. 2라고. 그러면 5월 20일로 가. 2015년 3월 20일에다가 2를 증가시키래. 어디에다가? 달에다가. 2015년 5월 20일이 돼. 이데이트를 만나면. 근데 그거에 먼스를 계산을 해. 몇 월이냐? 5월 20일 갔잖아요? 5가 나왔죠. 자, 이 데이트 뭐라 그랬어요? 2015년 3월 20일인데 3월 더하래. 그러면 몇 월 3월, 몇 월 20일이야? 6월 20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월 20일에서 3을 빼면 어떻게 돼? 12월로 가겠지. 전년도로 가겠지. 이어먼스는 뭐냐면은요, 2월 15일, 2015년 3월 20일에 두 달이 증가되면은 5월 20일이죠? 그 5월 20일에 그 5월 달의 마지막 날짜로 가는 거예요. 이어먼스는. 엔드 오브 먼스라 그래. 이 데이트는 3을 증가시키면 5월 20일, 뭐 6월 20일 이렇게 가는데, 이어먼스는 2월을 더했잖아. 2개월을 증가하면 5월 20일이 아니라 그 5월 달의 마지막 날짜 5월 31일로 가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우리가 안 풀어봤지. 필기시험에는 안 나오니까는. 근데 헷가닥하고 이렇게 하나씩 내요. 출제위원이.
생뚱맞은 함수를. 자, 매크로는 뭐예요? 단계적으로 움직이는 기능을 엮어서 프로그램화 시키는 거예요. 우리 커마를 읽으면은 매크로가 주로 키보드나 마우스의 움직임을 기억시킵니다. 그러나 커마를 읽으면은 프로시드라 그래서 직접 코딩을 해요. 입력을 해요. 프로그램을 작성한답니다. 근데 이런 매크로에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매크로 바이러스를 막아주기 위해서 매크로 파일이 있는 거를 불러오게 되면은, 매크로가 포함되는 파일을 불러오면은 얘가 일단 막아요. 얘가 막는다고. 자, 여기 보면은 매크로가 없으면, 매크로가 포함되지 않으면 열리는데 매크로가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매크로 보안이라고 있죠? 개발 도구에 매크로 보안이는데 기본값이 뭐예요? 모든 매크로 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알림은 표시해줘. 야, 너 매크로가 있어도 안 열어준다 이거예요. 근데 열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열어. 그래서 OK 눌러주면은 열리긴 열려요. 근데 그 매크로 때문에 문제가 되면 네 책임이야 이런 얘기예요. 모든 매크로 제외예요. 그런데 서명을 해놓은 매크로가 있을 거란 말이야.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이용해서 디지털 서명을 해놓으면은 그 매크로는 상대편이 오케이 했다는 거거든. 괜찮다는 뜻이거든. 그게 세 번째인데, 기본은 뭐로 되어 있어요? 기본은 디지털 서명된 매크로가 포함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매크로 제외, 단 알림은 표시한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 세 번째가 틀린 거죠? 기본값은 이건 세 번째 값이에요. 두 번째 값이 기본값이다 이거.